청소년 지도방법론은 그 1장은 다른 그런 청소년 보호니 뭐 다른 여타 과목과 비슷해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칠 생각은 없고요.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데 4장에서도 상담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뭐 비행 이런 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요 앞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그냥 그런 거 중심. 여기 그 지도방법론의 그 이론하게 되면 경험학습, 구성주의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론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결과가 평가랑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학을 하든 심리학을 하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1번, 2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도방법론 이론적 기초 뭐 이런 거 12개인가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잠깐 그 기억만 하면 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의미, 과정, 성찰의 중요성, 특징 요 네 가지를 이게 먼저 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경험을 영어로 experience라고 그래. experience. 근데 거기다 형용사가 되면 experiential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experiential learning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learning by doing, 뭔가 하면서 함으로써 배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듣고 말하고 읽고 뭐 이런 보통 지식 그렇게 습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에 가가지고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떨어져 하잖아. 그러니까 지식과 나중에 이제 그 현장 참여가 떨어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즘에는 이제 경험학습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현장 체험 이런 걸 많이 해. 그러니까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 여기 배우는 거랑 학습하는 거랑 그 체험하는 거랑 같이 이어지잖아, 그지? 처음에 배우고 나중에 학습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갖다 경험학습이라고 한다. 이 경험학습 과정은 여기 경험하고 관찰하고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행 혹은 활용적인 적응과 검증 이렇게 거치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야. 경험을 했는데 그걸 내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제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관찰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개념의 틀이 잡혀. 알겠죠? 이게 추상적 개념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적용해보고 검증해보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그걸 바탕으로 또 하고 그지? 또 반성하고 또 틀 잡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이클을 거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지? 따라해볼까요?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추상적 개념, 능동적 실행, 능동적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림이 없지만 여기 이제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게 reflection이라고 해요. reflection, reflect 하면은 이게 접다 이거예요. 접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접는다 이런 뜻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폰 뭐 이런 거 접는 폰, 폴더폰인데 그런 비슷해. 접는 거야, 플렉트는. 여기서 보면은 플랜은 계획이잖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동을 해, 액션. 그 다음에 이게 행동이 제대로 됐는지 반성을 한단 말이야. 성찰을 한단 말이야. 리플렉션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조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거에 입각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 거기 따라 행동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조망을 갖고 이게 계속 가는 거지.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다 어설프잖아. 그러나 그게 여러 번 거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세련되게 되지, 그지? 그런 것처럼 경험학습에서는 성찰을 통해서, 리플렉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성장해 나간다. 이런 연속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험학습은 문제를 낼 때, 경험학습은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과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지? 내 OX 문제 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 그지? 그리고 이게 컨티뉴어스한 과정이다.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거지?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계속적인 과정. 그 다음에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수용하고 새롭게 만들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 걸 통해서 변증법적인 교호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적응해가는 종합적인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교호작용은
서로 교환하고 상호 간에 그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야. 그죠? 그것도 우리 좀 말은 안 쓰지만 여기서 교호라는 말을 쓰지, 학문에서는. 그 다음에 지식을 갖다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도 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 이게 뭔지. 그러나 이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현재 옳거나 옳은 이론이나 옳은 사실이 있잖아. 근데 좀 지나서 뭐 더 발견해보고 뭐 망원경 가지고 뭐 관찰해보고 하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옳은 거랑 그거에 반대되는 거랑 합쳐. 이게 합이야. 알겠어? 합쳐가지고 그거 좀 더 정확한 걸로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정확한 거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조금 더 증거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또 나타나. 그지? 네. 또 나타나면은 또 그걸 합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게 변증법이야. 알겠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함께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 활동의 주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적극 참여하고 공유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걸 갖다 자기 속에 잘 간직하고 내면화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경험학습 이론. 알겠죠? 이건 구성주의론이 돼요. 구성주의론은 지식 3. 여기에서 삶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그런 삶을 갖다 각 개인이나 사회의 그 삶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중시하기 때문에 삶의 맥락 속에서 지식이 의미가 없으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데 실제로 의미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 구성주의에는 급진적인 거랑 사회적인 거 있어요. 혹은 급진적인 거는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여기 좀 이따 보게 되는데, 개인적인 구성주의, 급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에 우선을 두는 건데, 보게 되면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객관주의. 책 1900년대, 30년, 40년, 50, 60, 7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알겠어요? 고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칙,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운대학교 학생이 만약에 1000명이라고 쳐요. 1000명은 학년당 1000명이지. 그 1000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생각을 종합하면 뭔가 나오겠지, 그지? 그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게 모더니즘, 현대주의 생각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포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후기란 뜻이야,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모더니즘 이런 거지. 이때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때는 상대주의예요. 각자 옳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여기 보면 학생들이 만약 30명이 있다. 30명이 있으면 그 30명 각각에 대한 그 생각이 있잖아요. 30명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1000명이면 10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65명 6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해. 그죠? 사회 문화 따라 달라. 경운대학교랑도 다른 데랑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급진적 개인적 구성주의에는 클레서펠트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삐아제가 자기 그 자녀들을 가지고서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동화, 조절, 평형화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각 개인이 습득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나한테 들었잖아. 설명할게요. 여기 도식, 동화, 적응, 조절 본 적 있지? 여기 보게 되면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야. 틀. 응? 틀. 그래서 새 하게 되면 하늘을 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그지? 여기 내가 참새를 봤어. 참새를 보게 되면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허덕이는 그걸 봤잖아. 그지? 근데 저기 이제 저 산에 가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새가 있네? 예, 그지? 예를 들어서 독수리라고 치자. 독수리는 내가 처음 봤는데 적어도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 퍼덕이는. 기존에 날개 있고 다리 이런 한 날아가는 그 틀을 이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내가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거 있으면 저거 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그런 과정을 동화라고 그래. 기존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거. 거기 똑같잖아. 똑같아진다는 뜻이야. 동화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퀴가 달렸고 날개가 퍼득이지 않는데 그냥 가네.
이거는 저건 뭐지? 그런데 하늘을 날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기존의 틀을 이용해 가지고는 새로운 자극, 이 비행기라는 걸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늘을 나는 거는 뭐지? 아, 조절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을. 그지? 응. 비행기도 날 수 있다라고 조절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유기체가 원래 이제 그 태어나면 도식을 배우고 틀을 갖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때 거기에다 이제 맞춰가요. 근데 맞지 않는 게 있는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맞지 않는 게 나오게 되면 그걸 좀 바꿔야 돼. 조절한다고 그래. 알겠어? 볼륨 조절하듯이 바꿔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유기체가 이전에는 하늘 나는 건 새다. 근데 나중에 하늘 나는 거는 새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있다. 이렇게 배워야 되겠지. 이게 적응이라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새하고 비행기를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이게 뭐지? 이게 안 맞잖아. 그지? 안 맞는 걸 불평형 상태라고 그래. 평행이 안 이뤘다. 그런데 자기 틀 속의 생각 틀에서 뭔가 일관성인 걸 찾기를 원해요. 누구나. 알겠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조절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하고 새다. 나중에는 보니까 저기 풍선 같은 거 있는데 뭐 날아가네. 저 행글라이더네. 벌룬도 그런 것들도 새로 그 틀에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점점 알아가면서 일관성을 맞춰 가려고 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래?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피아제의 도식, 동화, 조절, 적응, 평형 이런 개념은 이 그림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개인이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맞춰 나간다 이거야.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걸 볼게요. 급진적 구성주의는 아까 그 우리 경운대학교 학생 1000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1000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 그걸 갖다가 극단적인 걸 갖다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사회복지 가면은 상담복지 가면 여기로만 새롭게 생각을 여기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찾아내. 그지? 간호학과도 찾아보고 항공운항과도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많이 줄어들잖아. 그지? 그지? 그 1000명이 다 다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65명이 다 다르면. 그지?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속에서, 그죠?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공통적인 걸 찾아내서 보겠다 이런 얘기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예.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의견 수렴하고 하려면 뭘 갖고 해야 되냐? 눈으로 말해. 그게 제한이지. 그죠? 말로 해야 되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죠? 우리 상담복지 여기 관련된 그런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간직하게 되잖아. 그죠? 내면화하는 거죠. 내면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 예. 또 한번 볼게요. 이거 사회적 구성주의를 얘기한 사람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비고츠키. 여기서 그 비고츠키는 러시아 사람인데 성장 발달 여기에서 문화적 배경,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근접 발달지대라고 해요. 근접 발달지대.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어렵지? 그림으로 봐야 돼. 여기 보게 되면 현재 그 발달된 수준의 노란 거 있잖아. 여기 노란 데까지가 그 누구 도움 없이 노란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 그지? 응. 그런데 그 바깥에 요거에 근접한 부분이 있잖아. 여기 녹색 있지? 응. 여기는 교사나 동료,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혼자 하게 되면 노란 데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내가 도와주면서 여기 밖에까지 나가게 되겠지. 그지? 약간 여기 노란 데 근접해 있잖아. 발달될 영역이.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리고 그것의 잠재 능력이 최대한 발달하게 되면 이 밭에까지 나가는 거지. 그지? 응.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교사나 동료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여기 그 예를 들면 건물을 짓잖아. 건물을 짓 때 밖에 보게 되면 이런 나무 사다리, 쇠 사다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비계라고 그래. 스캐폴딩이라고 그래요. 알겠냐? 디딤돌. 그런 디딤돌을 통해서 밟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 그치? 사회 관계 속에서 이 스캐폴딩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알겠지? 이게 비고츠키가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아이가 혼자 여기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은 못 올라가잖아.
근데 아빠가 이렇게 좀 잡아당겨가지고 올라와 하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혼자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성을 주기. 기존의 개념은 객관주의야. 아까 모더니즘 있죠. 객관주의, 현대주의. 그거는 대표적인 게 행동주의랑 인지주의예요. 자극, 반응 이런 걸 통해 설명하려고 그래. 이걸 갖다가 행동주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인지주의는 자극, 반응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한번 여기 봅시다. 보게 되면은 스티뮬러스 자극, 리스폰스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을 보게 되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보는 게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죠. 이게 나중에 학습 심리학 같이 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 행동주의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 여기 블랙박스 있잖아. 옛날에 블랙박스 뭐가 있는지 몰랐어. 사람을 갖다 훅 찌르면 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잖아. 요즘에는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지 끄집어내려고 그래. MRI를 통해서 보려고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자극을 넣어가지고 그 반응의 그 패턴을 보고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 심리가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려고 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려고 그래. 요 안에 블랙박스 빼버리게 되면 자극 반응 관계는 행동주의, 그지? 그 안에까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제 인지주의, 그죠?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여기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행동주의, 인지주의는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다.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전 행동주의나 인지주의가 발달할 때쯤 컴퓨터가 상당히 발달할 때쯤이었어요. 응? 응. 이런 때였죠.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상대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게 많이 중시가 되고 하게 됐죠. 여기 이제 그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알겠어? 자신의 삶에 적합한 거고, 자신이 개인일 때는 급진적인 개인 구성주의. 그다음 사회일 때는 사회 자체 내에서의 그런, 예를 들면 학교 전체로 보게 되면은 상담복지는 상담복지 나름대로 주관이 있잖아, 그지? 간호학과는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그지? 그렇게 보는 건 사회적 구성주의. 그렇지? 여기서 구성주의 학습 원리가 여기 6가지가 있어. 일일이 설명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경험적, 수동적 과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구반사 적도함. 잘 안 해주지? 내가 말을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그 연예인 중에 구씨가 누가 있냐 혹시?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얘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저기 적도에 이렇게 뭐 저기 정글 뭐 김병만 달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구혜선이 갔다고 쳐 다른 사람이 갔어도 구혜선이는 반사적으로 운동 힘이 좋아. 그래가지고 적도에서 사는 법을 잘 알게 된 거야. 이걸 타는 거지. 구 알겠지? 반사 알겠지? 적도. 이렇게 하게 되면 5글자를 알게 되면 구성주의 학습 원리는 여기 적도의 구혜선이 간 거리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 여기 있는데요. 대화학습, 인지적 교재학습, 문제중심학습, 소집단 프로젝트 학습이 있습니다. 대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거 있잖아. 사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도제학습이에요. 무슨 도제학습? 인지적 도제학습. 도제제도라고 아냐? 옛날에 그 도자기 같은 거 그거는 붙는데 그 비법을 전달해 주잖아. 그지? 일본에 그런 데 많잖아. 그지? 아무한테나 전달해 주는 거 아니지. 전달받는 그 개인 수제자. 그걸 갖다 도제제도라고 그래. 알겠어? 그 어프렌티스십이라고 그래요. 도제학습인데 장인과 도제. 근데 거기다가 도자기 도제학습이 아니라 인지적 도제학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 기술 인성 있잖아.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근접 발달 영역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될 건 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인지적 도제학습이랍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도자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배워야 될 교육에 관련된 그 인지적인 걸 갖다가 그 전달해서 넘겨준다. 이런 학습이라는 거다. 알겠지? 여기 이제 문제 중지 학습은 뭐 problem based learning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학습자가 자신의 입장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소집단이라고 그러니까 개인 극단주의적인 건 아니고 그 비고치키의 그 사회적 그런 급진주의 있죠. 사회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적 구성주의 소집단이 협력을 한단 말이야. 뭐를 가지고 협력하냐? 말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지?
말을 가지고 뭐하냐? 여기 그 노란 데서 녹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근접발당이 여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청소년 지도 방법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간다. 이거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성주의 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 요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 책에 쭉 있잖아.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교수학습 과정, 봉사학습 과정까지 10가지가 있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외우도록 한 적이 있지, 그지? 이 교수학습은 교수가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지? 교육을 준다는 뜻이야. 교수는 그런 뜻인 거야, 여기서는. 주고 배우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지. 이걸 갖다 이제 외우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교수가 협동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여기 이제 어디 갔어. 근데 거기에서 그 집단에서 그래도 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더를 누가 할지 서로 이 조직에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야. 그럼 6번까지 됐지? 근데 경찰이 온 거야.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경찰과 상봉을 했다. 너무 생뚱맞지. 생뚱맞아 잘 일하는 거야.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지. 이런 거 하면 뭐든 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뭐 외워야 될 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건 수학은 아니야. 수학과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외워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장이야. 리더십.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도표 하나 하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목표 달성, 통솔, 재창조, 인간관계, 목적의식 있잖아. 여기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목표 달성 영역의 구체적인 요소, 내용들이 여기 있지, 그지? 유머는 뭘까? 유머는 보니까 유머감과 감화 능력, 설득하는 거, 이게 통솔력이지. 전쟁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는 막 무서워 질짜고 막 그러잖아. 근데 서부조선 위장이 있다, 없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털떡 웃으면서 이게 넘기는 그런 애들 보잖아. 하여튼 통솔력이다. 이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건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따라봐요.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30년 뭐 리더십 뭐 이런 거 연구가 물론 옛날부터 있었어. 나폴레옹, 우리나라 하면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있었잖아. 리더십 있었지, 그지? 원균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만 말 따르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론화해서 한 게 이제 1930, 40년대 이때라는 것이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질, 뭐 성격에 보게 되면 특성 이론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뭐냐? 하게 되면 그 각 사람이 그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하다, 든든하다, 뭐 이렇게. 우리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신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아래에서 깨어났는데 뭐 풍채가 뭐 2m고 막 그런 얘기 다 뻥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단한 뭔가를 통해서 뭐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막 뻥이거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아래서 태어나고 거짓말이거든. 그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효과적인 리더들의 특성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5가지가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뭔가 안 달라. 키가 뭐 2m 70에 막.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인기가 많죠. 박한도 대통령보다 더 잘해. 더 인기가 있어. 우리 저기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거기서 백날 있어도 뭐 장사 한 번도 못해. 근데 이분이 가게 되면 한국 물건 다 팔고 있어. 화장품 다 팔어. 이야기는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 신체적인 거는 옛날에는 그거 약간 근데 요즘에는 약간 동질감이 있을 때 더 잘 마음이 끄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옛날같이 확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주인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같이 막 가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신체적인 특징을 갖다 보려는 거죠. 그 다음엔 지능.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아니겠냐.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너무 그 차이가 많아. 그 지도자하고 다른 사람 너희가 차이가 나면 서로 갭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로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잠깐만요. 하여튼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지능 갭이 있으면 서로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그지? 축구를 하더라도 메시하고 호날두 하게 되면 할 맛이 안 나요. 그지? 그나마 나랑 비슷한 애가 돼야 되지. 질려가지고 되겠네. 리더십도 마찬가지지. 성격과 감성, 리더, 지금 창의성, 민첩성,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서적인,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나는 비싼 것만 먹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저기 뭐, 라면도 먹고, 빵도 사 먹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대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군대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군 식당이 있거든. 나중에는 그 짬밥 먹는 사병식 와가지고 같이, 우리 장군님은 사병들과 동일한 그런 감정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대통령들도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꽃갱이 한번 이렇게 하고, 바빠가지고 꽃게임으로 언제 해. 그거 한번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보게 되면은 리더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지? 보게 되면 과업 특성이 있는데 뭔가 태스크가 주어지게 되면 그런 걸 갖다가 이론에는 내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사회적인 그 매력적이고 인기 있고 뭐 이런 사회 친화력 같은 그런 게 남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특성이론이고, 이제 특성이론이 3, 400년대에 있었고, 9, 50년대에 가게 되면 행동이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극과 반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당시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극을 주어지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누구나 다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명이 있는데, 여기서 리더십은 민규형, 이게 아니라, 각자 환경에서 이 사람한테 이거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리더십이 만들어진다. 그죠? 자극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이게 행동 이론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행동이냐면 구조주도랑 배려가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건 밑에 사람들이 명확하게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지. 그치? 야 너는 여기 맡아. 너는 여기 맡아. 뭐 이렇게 명확하게 틀을 잡아주는 것이지. 예. 그 목표 지향적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배려. 그지? 리더들의 그런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인간성 있게 돌봐주는 이런 걸 알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가로축은 구조성, 세로축은 배려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조를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 위로 갈수록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1, 4분면 같은 경우는 구조나 배려가 다 높아. 이 사람이 제일 좋겠지, 그지? 3, 4분면은 뭐야? 목표도 없고 인간관계도 꽝이야. 제일 안 좋지, 그지? 그지? 전쟁이 나면 어떤 게 가지고 물론 일본이 제일 좋지. 근데 전쟁 났을 때 살아내면 4번이 나요. 인간성 따지다가 다 죽게? 그지? 우선 할 건 해야 돼. 근데 평상시에는 인간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그지? 살다 보게 되면 인상에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부족해. 어떤 사람은 구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통 결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행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 그지? 인간적인데 다 꽝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세상은 그런 식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상황이론이 보게 되면 리더십에서 행동적 접근이 매우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 리더의 행동이 뭐냐 이걸 그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됐죠. 근데 리더십의 조직성, 만족도 뭐 이런 다른 것 갖다 연결을 못하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 발휘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데서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고 하는 건 내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음악 같은 건 내가 리더십 잘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파트, 테너, 뭐 알토, 뭐 이렇게 베이스, 소프라노 베이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개발의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어때는 공부는 꽝이야. 근데 걔는 나가서 노는 거는 자기가 주름 잡아 모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그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 상황 관계, 이런 거를 갖다 연구한 게 상황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변혁, 거래, 셀프 여러 가지 리더십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할 때가 폼은 형태란 말이야. 트랜스는 가로거든. 형태가 바뀐다. 트랜스포머라고 들어봤어? 형태가 막 바뀌는 거, 그지? 이걸 갖다 이제 변혁이라, 변화라는 것도 변혁. 그래서 도덕성을 더 높이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수록 도와주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우리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 그랬겠지.
비전을 제시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배려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지? 요 영향력, 동기부여, 자극, 배려 요 네 가지 이런 영역 있잖아. 이런 걸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있어요. 트랜잭셔널 하게 되면은 액션은 행동이고요. 트랜스는 가로 건너는 행동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인데 교환 관계에 기초를 두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축구 선수들 같은 수백억씩 받고 막 그러잖아. 나는 골 하나 넣게 골을 갖다 몇 골 정도 잘 누고 막 이렇게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몸값이 다르지. 몸값이라고 보면 돼. 알겠냐? 근데 그 위에 코치나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돈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지, 그지? 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환 관계 이런 만족하는 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서 여기서 나왔죠. 짧은 시간 동안의 성과를 강조하고 보상을 주고 하는 무슨 거래 리더십, 그지?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 뭐 이런 거 뭐야?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 그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셀프.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0명 있으면 10명 각자가 다 리더야. 알겠냐? 10명 각자가 다 사장이야. 알겠어? 너희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열심히 해봐. 뭔지 알겠냐? 이게 셀프 리더십이야. 여기 보게 되면은 스스로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잘 개발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주인의식, 이런 거가 있단 말이야. 리더십은 이 각자의 셀프 리더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슈퍼바이즈 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리더십이란 말이야. 먼저 자기 자신이 상사, 자신이 셀프 리더가 되고, 그 직원들 하나하나가 잘 스스로 리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슈퍼 리더십이다. 심사 끝났네? 사장. 사장은 이제 상담이죠. 청소년 상담에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돼. 목표 설정이 문제 해결, 치료, 예방, 발달, 탁월성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 이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 이, 예, 박, 발탁. 쟤는요 노래를 못하는 음치한다고 그러지. 글을 모르면 문치라고 하죠. 알겠냐? 제 이름은 문치라고 하보자. 문치라고 해. 문치에. 내가 쟤 뽑았는데요. 발탁했는데요. 문치라고 해. 문치에 발탁. 억지 같아. 그냥 하면 뭐 그러구나. 알겠냐? 문치에 발탁했는데요. 어떻게 하죠? 알겠냐? 문치를 갖다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요 5개. 먼저 문제 해결이다. 상담의 목표는 뭐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어?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거 모든 걸 다 다루는 거는 힘들어. 돈 조금 주고서 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아니죠. 청소년의 정신 문제 해결하는데 수점을 맞추라 이게. 응? 그 집안의 그 가정 문제 많아. 그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결해줘?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예. 현실적인 그 문제 해결은 전문가에게. 그죠? 직장 문제는 그 직장 돈 버는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게끔 해라. 정신 문제,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 해결하는 데 수점 맞춰라. 치. 이상심리학, 그 심리학 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상심리학에서 정신병, 여러 발달장애, 성격장애 이런 여러 가지 뭐 DSM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분류한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고쳐주냐? 돈 조금 주고 안 되잖아, 그지? 청소년 내 특정 문제, 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청소년 뭐 이성교제라든가 뭐 비행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한계를 두면 좋겠다. 알겠니? 하여튼 21세기는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청소년의 그런 정신질환 병리가 더 중시 여겨진다. 예방, 치료보다 예방. 알겠어? 죽고 나서 백날 해도 소용없지, 그지? 죽기 전에 잘해야지. 응? 엄마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여기 그 댐이 터지기 전에 미리 그냥 그 한삽 떠가지고 막아놔야지. 그 댐 터지고 나면은 전봇대 불을 꺼야지. 강원도 산불 던쳐놨잖아, 그지? 예방이 더 중요하지, 그지? 우리는 그래서 거기 있잖아. 소일고에 안 가고 있지. 예,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더 잘해야겠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발달.
그 조화롭고 균형 잡힌 자녀들로,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 그지? 그게 이제 그 균형적인 발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노벨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과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잘하지. 만능이냐? 근데 만능인데, 만능인 사람 돈 많이 못 벌더라고. 재주가 많은 사람. 근데 특별히 하나를 잘하면 돈 많이 벌대? 그지? 그래서 교육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전인적으로 발달하는 걸 도와줄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갖다 잘할 수도 도와줄 거냐? 그죠? 그래도 아주 밑바닥까지는 않도록 어느 정도는 각각의 분야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만 하지 말고 나도 운동도 하고, 그지?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지? 이제 탁월성이다. 여기 천재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특별한 인간이야, 내가 보니까. 알겠지? 특별한 천재 같은 애들이 있지, 그지? 근데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태어난 습관이 있어요. 잘 돌리는 습관이 있어요. 각자 잘하는 거 하나씩 있지. 없냐? 인간도 아닌데. 다 하나씩 다 있어. 알겠냐? 그걸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건 천재성이라고 하는 거야.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천재적인 소질, 그걸 끄집어내서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뭔지 알겠냐? 옛날 영화 중에, 옛날이 아니지. 파바로티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 파파로티인가 뭐. 파바로티는 사람이 파파로티였나 보다. 거기 보게 되면은 조폭이야. 내가. 조폭인데 그 선생이, 피아니스트 선생이 걔를 갖다가 잘 길러가지고 네스노르 막 그런 노래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알겠냐? 그 보니까 걔가 엄청나게 잘 됐잖아. 각 사람이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지. 그거란 말이야. 그지? 문치의 발탁.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상담 기법 하나 이게 설명하고, 이건 상담 기법 뭐냐면 문제 낼 수 있지, 그지? 먼저 보게 되면은 다른 책에 보면 반영, 수용, 경청, 질문, 바꿔 말하기, 명료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이제 길게 설명을 했어요. 반영이야, 반영.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달빛이 딱 비쳐. 여기 거울로 탁탁탁 비치잖아. 비친다가 반영이야. 거울에 여기 내담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거울이야. 내가 딱 비춰가지고 내 입에서 내가 나가 말이. 내가 딱 반영이라고 그래. 느낌을 반영하는 거 알겠잖아. 맨날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말 안 듣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공감 기술이 뭐냐면 느낌을 갖다 반영해 주는 거야. 상담자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되돌려주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특별히 이제 정서적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맞은 게 억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매맞은 게 정말로 억울했다는 말이군요. 똑같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지, 그지? 아줌마들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톰앤톰스 가서 얘기를 하잖아. 내가 보니까 별 얘기 없어. 한 5시간 얘기해도 무슨 얘기했는데 또 종합해가지고 보기도 별 얘기 없지. 대부분은 뭐냐면은 서로 공감이야. 맞장구 쳐주는 거 있지. 그게 살맛 나는 거잖아. 그지? 그거란 말이지. 공감이란 말이야. 너 힘들었단 얘기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갈래.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수용,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지. 그지? 시선을 주고, 끄덕이고, 이렇게 목소리나 부드럽게 해가지고 뭔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거죠. 내가 여기 니들 앞에 쌀쌀맞게 구져봐. 수용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럼 다시 오기는 싫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상담자도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청. 여기 청이라는 게 왕의 길을 가지고, 여기 눈목자라 그랬지. 눈 10개로 10번 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청이라 그랬잖아.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잘 주목해서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선택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 들어주면 안 되지. 못하는 것도 하고, 근데 못하는 것도 잘 들어주게 되면 못하는 걸 갖다가 진짜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 알겠냐? 그러니까 핵심에서 벗어난 거에만 경청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것도 잘해야 되겠지. 현재 신경과 문제. 그죠? 이거
주변 머리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 그지? 핵심적인 얘기라도 잘 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경청해주는 거. 질문을 쓰는 거다.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면은 뭐 이제 검찰이냐, 검사냐, 그지, 그지. 신문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지. 경찰서에 가게 되면 죄짓고 하면은 어땠습니까? 예로만 답하세요, 뭐 그러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이 상담자는 가능한 들을 수 있으면 되죠. 방금 청이었잖아, 그지. 근데 질문이 할 때가 있어요. 내담자가 뭐 말을, 지금 뭐라고 하셨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내담자가 말을 이해했는지, 그지? 제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끄덕끄덕 하는데 못 알아먹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래요. 그 다음 바꿔 말하기야. 내담자가 말하는 걸 갖다 상담자가 바꿔서 말하는 거. 반영은 특별히 이제 그 정서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바꿔 말하는 거는 생각, 말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그 정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나로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판단 잘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털 없이 좋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어요. 뭐 그러잖아. 상담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지? 요게 두 문장을 갖다 한 문장으로 바꿔서 말했지, 그지? 그 다음에 명료화. 분명하게 하는 거지. 분명하게, 명료하게라 이거야. 그래서 내담자의 말 중에서 모호한 거, 그걸 갖다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뭔지 알겠냐? 근데 이게 직면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아주 바로 그냥 맞닥뜨려서 해야 되니까 약간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강렬한 건 아닌데 그 분명하게 해준다 이거지.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명료하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구조화. 구조라고 하는 건 이 건물에도 구조 틀 같은 게 있잖아, 그지? 여기 1층에는 뭐 전체 큰 강당이 있고, 그지? 2층 뭐 실험실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 5층 교수연구실 있고, 뭐 이렇잖아, 그지? 건물도 구조 틀이 있잖아. 상담도 보이지 않지만 틀이 있는 거야. 무슨 틀이 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시험 보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시간, 뭐 50분 정도가 좋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행동, 할 때. 다리 꼬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거, 내담자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역할. 상담 과정,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까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시행 역과비라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겠냐? 이걸 시행하는 것도 역시 사비로 하긴 좀 그렇고 다 과비로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걸 하자. 시행 역과비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그지? 야, 이게 저기 청소년 상담사 뭐 공부할 때 외워야 되잖아. 구조화에 대해 써라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시행 역과비. 그 다음 해석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부터 안 했지, 그지? 네. 이거는 여기 문장을 갖다 쭉 읽어 영어 문장 쭉 보고 한번 해석해봐. 뭐 그러잖아, 그지? 그지? 말을 갖다 해주고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철이가 자꾸 학교를 안 나와. 수업도 빠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흡연하고 흠주를 한단 말이야. 그거 왜 하는 거냐 이거야. 그 삶을 돌아볼 때 선생이 인정을 안 해줘. 수업 시간에 눈도 안 맞춰주고 막. 응? 선생님과 부모에 대해서 항의의 표현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이거야. 내담자가 말이지 이렇게 숨기는 거, 그지? 방어 기제라고 들어봤어? 디펜스 메커니즘? 그런 거지, 그치? 현실에 드러내려고 하니까는 위협감을 느껴.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런 거를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직면이라는 거지. 내담자가 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느낌, 생각, 거기에다가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정적이잖아, 그지? 부정적인 거. 너 네가 잘못이잖아.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데 잘 못 깨닫고 있을 때 그때도 직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담자가 받아들여질 마음이 중요하다. 준비도 안 됐는데 맞닥뜨리면은 역살 잡고 싸우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 이것은 무서워. 자네는
상담 와가지고 계속 내가 상담 자네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응? 근데 계속 왜 딴 얘기만 하고 있냐?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응. 혹시 자기 그 내면의 걸 얘기해요? 불안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계속 조용히 하고 있어. 자네 여기 왜 왔어? 상담 받으러 왔지. 근데 조용히 계속 침묵만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응.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야, 말로는 행복하다고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울해 보이는데? 안 그러냐? 굿모닝 하게 되면 굿모닝이냐? 굿모닝 해야 되잖아, 그지? 이런 거지. 말투 이런 것들 통해서 직면을 시키는 거지, 그지? 이성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감성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를 직면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침묵의 처리지. 보통 여러분이 지금은 연애보다는 낫지. 처음에 나 만났을 때는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잘 모르니까 침묵은 큽니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처음에는 이게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아이들도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낯가리잖아, 그지? 그래도 말 안 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한 1년 지났는데도 계속 침묵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소스가 다 떨어졌어. 소스가 다 떨어져 말할 게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건지, 그지? 아니면은 뭔가 엄마가 이놈아, 너 상담사한테 가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열받아가지고 말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침묵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잘, 그죠? 뭐 얘기하기 어려운 게 좀 있는가 본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해야지, 그지? 얘기해 볼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요약이야. 요약은 여기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뭡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한 5분 정도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배웠죠, 그죠? 네. 요게 중요하고 요게 뭐 이렇게 했잖아. 그게 요약이잖아, 그지? 그래서 상담도 회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내담자가 했던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날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번에는 요런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엔 요런 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교수가 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요번 시간에 배운 거 요약 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한테 직접 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거 좋아해? 충고받는 걸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내담자가 반발하기 쉬워. 그지?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해. 그지?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숨길나서 안 해. 그렇잖아, 그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뭐 시키면 스스로 탐색하고 생각할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쉽잖아, 그치?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해야 돼. 그지? 면접 시간이 10분밖에 없어. 근데 계속 침묵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그지? 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지금 조용히 있지 마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좀. 뭐, 10분밖에 안 했는데. 금방 지나가는데. 그지? 전쟁 났는데 그냥 장군이 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면 다 죽지. 잘못된 결정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지. 그지? 그런 거지. 그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 같은 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돈이 없어? 돈을 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지. 그지? 네. 그래, 여기 이제 12가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 요 내용 한번 쭉 보면서, 중간고사 복습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걸 내가 보니까 이제 70 슬라이드가 넘어. 한 페이지에 한 4장이나 6장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한 번만 보지 말고 다음에 들을 때는 좀 빠른 배속으로 읽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